1주차에는 줌으로 공부를 했고요. 물론 오리엔테이션이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동영상으로 수업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3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3주 동안 온갖 수업 방법을 다 써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영상이라고요. 소리 죽여놓고 딴 거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중간에 돌발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자, 우리 과 학생들 모두 1차시 아주 수업을 잘 들었죠? 이제부터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째 조리도구는요, 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어 못하면은 조리 못할 것 같다, 그죠? 그렇지만 이 37번 레들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한국말로 국자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자고요. 레들이라고 주방에서 쓰는가? 실제로는 다 국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총주방장님이 미국에서 내지는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들이나 레들이라고 얘기하실까? 대부분은 국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38번은요. 국자긴 한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자, 이런 38번 요렇게 생긴 국자를 우리는 소스 레들이라고 하고요. 소스용 국자 가져와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걱정 요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9번을 보면 아까 우리는 스패츌라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손잡이 있는 거였죠? 예, 제과 제빵에는 주로 크림을 바르거나 할 때 쓰는 거였습니다. 자, 요런 것도 있고요. 39번과 같이 고무 재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요 그림은 실리콘으로 된 겁니다. 요즘에는 실리콘으로 된 재질을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음식을 섞거나 모을 때 쓰고 있습니다. 자, 40번은요. 나무로 된 패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든 패들이라는 게 이게 우드가 나무고요. 우든 형용사형. 그래서 나무로 된 패들은 원래는 노라는 뜻이에요. 노가 뭐냐면 그 배에 움직일 때, 배 움직일 때 젓는 노 있죠? 노져라 할 때 노. 그래서 나무로 된 노라고 돼 있지만은 실은 주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든 패들, 나무 주걱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우든 패들이라는 용어보다는 나무 주걱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중고등학교 때도 안 했던 영어 공부를 지금 조리 용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41번은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어요. 애플 필러라고 돼 있는데 자, 이 필러, 이 필이 여러분 필링 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각질을 벗겨내는. 그래서 이 P-E-E-L의 필은 벗겨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애플 필러는 사과를 꽂아서 돌리기만 하면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이제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린 몰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몰드라는 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몰드는 비누 몰드, 비누 만들 때, 양갱 몰드, 양갱 만들 때. 그럼 테린 몰드는 무엇인가? 테린이라는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럼 43번은 파테를 만들 때 쓰는 거니까 파테 몰드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데 뭐가 다른가 한번 봤더니 42번은 요거고 43번은 요거죠. 열리는 곳이 다릅니다. 여기는 위쪽이 열리고요. 43번은 옆쪽이 열립니다. 이거 보고 식빵 틀처럼 생겼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 맞습니다. 대신 식빵 틀은 옆에 이렇게 열리거나 이런 게 없겠죠. 그러면 테린과 파테란 무엇인가? 요거는 우리가 또 다음에 조리 용어지만 음식들의 이름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때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테린이 뭔가? 파테가 뭔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몰드라는 게 틀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44번 여기 보면요. seafood tool set이라고 돼 있어요. seafood는 해산물이겠죠. 이 툴은 언제 쓰는 건가? 갑각류라고 하면 가재, 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껍질을 부수거나 속살을 파낼 때 쓰는 게 seafood tool set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45번. 요거 보면은요. 야, 이제는 이런 거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페퍼 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페퍼가 뭔지 아실 거예요. 영어로는 페퍼지만 한국말로는 네, 후추겠죠. 후추입니다. 그리고 이 밀이란 단어는 우리가 1차 시에서 배웠습니다. 아, 갈 때 쓰는 게 바로 밀이더라. 그래서 후추 갈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자, 한국말로 하면 후추 가는 통이에요. 길죠? 페퍼밀은 그렇게 어려운 영어도 아니고 짧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영어가 어려운 것들은 한국어로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페퍼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쓰는 게 더 짧아요. 안 어려워요. 그러면은 페퍼밀이라고 그냥 부를 때도 많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기준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국어로 주로 통용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용어가 영어로 나오더라도 한국어로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영어가 더 통용되는 경우에는 영어를 배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은 페퍼밀이라고 그냥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로는 25페이지입니다. 46번의 도구는 아보카도 슬라이서입니다. 그러면 이 아보카도 슬라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그 슬라이서가 있다면 비슷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그 슬라이서는 이 달걀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힘이 조금 약하고요. 아보카도 슬라이서가 조금 더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두께도 더 두꺼워요. 그래서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가 좀 말랑말랑해졌을 때는 에그 슬라이서로도 아보카도를 자를 수 있지만 자, 요거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한 번에 파내면서 자를 수 있다라는 거 그림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7번 보면은요. 양송이 여러분들이 직접 칼로 자를 때 일정한 두께로 자를 때 굉장히 귀찮다라는 거 느낄 겁니다. 자, 요거 머쉬룸 커터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머쉬룸 커터를 어디에다가 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머쉬룸 커터를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용도도 안 가르쳐주고 너네 주방에서 한번 써봐 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퀴즈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47번 요게 오늘 수업에 요걸 듣고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정답을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머쉬룸 커터를 한국에서는 무엇을 자를 때 많이 쓰고 있을까요?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각에 가능하다 하는 거 적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수업에 좀 더 집중해보자 하는 뜻으로 제가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적었으면 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요거 적으시면 추가 점수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도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프 프루트 웨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이프 프루트는 앞에서도 나왔어요. 물론 여기 글자가 있어서 뭔지 알겠지만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서 대부분 뭐 외국 과일들은 외국 과일 이름 그대로 불러줘요. 아보카도는 그냥 아보카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레이프 프루트를 한국어로 자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몽이 그레이프 프루트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걸 웨저형으로 자를 때 쓰는 게 그레이프 프루트 웨저라고 합니다. 자, 이제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롤링 허브 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시에 들었으니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데 민서가 요게 무슨 뜻일까요? 제 친구 이름이 민서예요. 이런 아재 개그 말고 민서라고 하면 다진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1차 시에 들었습니다. 그럼 롤링은요? 이거 굴러가는구나. 그래서 굴리면서 허브 등을 다질 때 쓰는 게 롤링 허브 민서입니다. 물론 이런 도구도 쓰지만 한국에서는 실은 칼 하나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죠? 자, 50번도 민싱 세트입니다. 다질 때 쓰는 세트구나. 우리가 칼 배울 때 배웠던 민싱 나이프는 그냥 바닥에 썼어요. 그냥 일반 도마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이게 흩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둥글게 파인 도마가 세트로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51번 콘 홀더입니다.
요런 거는 한국에서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 뜨거운 옥수수에 찔러 넣어서 손잡이로 사용을 합니다. Husk the corn. And you do have to be a little bit careful. Actually, that one goes in easy. Never mind. Just don't do it like that, like I did. 자, 52번 도구는요. 미트 텐더 인젝터예요. 진짜 영어 수업 같아요. 자, 미트 고기라는 거 다 알 거고요. 텐더라고 하면 부드럽게, 부드럽다라는 뜻이죠. 그럼 인젝터가 무엇인가? 인젝트는 원래 주사기도 인젝터예요. 그래서 인젝트는 무언가를 주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찔러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주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 연육제라는 것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조리 배우시면서 천연 연육제만 주로 배워요. 불고기를 할 때 배를 넣는다라든가 조금 질기거나 단단한 고기를 쓸 때는 뭐 키위를 넣는다. 이게 천연 연육제죠. 파인애플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지만 실은 뭐 여러분들 다른 수업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인애플을 넣을 경우에는 연화가 너무 많이 돼서 오히려 고기가 너무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짧게 쓸 때 파인애플 정도를 쓰고요. 뭐 나머지는 재운다거나 이럴 때는 주로 배 그리고 키위 약간 요 정도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조리를 하는 거 말고 실은 대량 조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기를 가지고 식육 가공 공장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연육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기 안에 연육제를 첨가하면 실은 이런 거 왜 하는가? 자, 여러분들 연한 고기와 질긴 고기 어떤 게 더 비쌉니까? 연한 고기가 비싸죠. 근데 상업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나 그리고 가격 경쟁에서 이기려면 원재료가 가격이 싸야 돼요. 싼 고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느끼기에 맛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면 실은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이 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가가 낮은 질긴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육제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지는 뭐 재우기도 하죠. 근데 고기 겉에만이 아니고 안쪽까지도 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젝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연육제 넣는 거 말고도 여러분들 라딩 니들이라고 1차 시에서 들었죠. 살코기 위주로 있어서 지방이 너무 없는 부위는 오히려 라딩 니들을 이용해서 기름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훨씬 더 부드럽고 연한 입에서 먹었을 때 그냥 사르르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 기름이 너무 많은 고기는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게 제가 얘기를 맞이하자면 기름기 너무 많은 부위 싫어요. 라고 선택하는 부위가 알고 보면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방 함량이 낮은 소고기 부위는요. 장조림 부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딩 니들을 쓰는 게 한국에서는 거의 장조림을 하는 부위 이런데 기름을 조금 첨가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2번의 미트 텐더 인젝터는요. 기름을 넣는 게 아니고요. 자, 기름이 있으면은 고기가 연하고 부드러워요. 물론 근데 결체 조직이라고도 여러분들 아시죠? 결체 조직이 많은 고기는 어떤 고기인가? 어린 고기 연하고요. 나이 든 고기 질겨져요. 결체 조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많이 가만히 앉아서 놀았던 고기는 연하고요. 뭔가 많이 걷고 일을 했던 고기는 지방 함량이 많아서 연합니다. 그리고 안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인 고기들은 결체 조직이 많아요. 이런 결체 조직이 많은 고기는 익힐 경우 이 부위가 수축되면서 더 질겨집니다. 방법은 굉장히 오래 끓이거나 아니면 연육제를 첨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고기나 그리고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고기를 연하게 할 때 이 미트 텐더 인젝터를 씁니다. 한국에서 한우는 키울 때 보면 소 우리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소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소를 너무 못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막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그렇게 못 움직이게 해서 사료만 주어서 키운 소들은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트 텐더 인젝터를 얘기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고기를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53번은요. 아스파라거스 필러 내지는 아스파라거스 통이라고 부르는데 실은 아스파라거스 필러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이제 필러가 벗긴다라는 뜻인 거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You can't get the tool here in the United States. These are only available in Germany. What makes this peeler so special is it has two blades. It's a pair of tongs, and it has a blade on either side of the tong so that when you peel the asparagus, it won't snap. And it just takes like 3 strokes, peels it perfectly. 자, 54번으로 가서요. 54번은 샐러드 토스 앤드 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영어와의 전쟁이에요. 자, 샐러드 토스라고 하면 토스해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공을 들어서 던진다. 이런 게 토스죠. 채소의 잎을 들어서 찹은 찹스테이크에서 나온 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찹스테이크는 스테이크 통째가 아니고 잘라놓은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토스 앤 찹이라고 하면 들어서 자른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 55번은요. 너트 크래커입니다. 크래커는 부순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의 껍질을 부술 때 이용하는 게 너트 크래커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56번은요. 매쉬 스키머예요. 매쉬라는 거는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음식을 걸을 때 쓰거나 물기를 뺄 때 하니까 한국말로는 챈데 라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매쉬 스키머라고 하는 것보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57번은요. 그릴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잡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그릴이라는 게 뜨거운 철판에서 굽는 걸 그릴 요리라고 합니다. 뜨거운 음식물을 집을 때 사용하는 게 57번 그릴텅이고요. 그리고 이 텅이라는 게 잡는다라는 의미인 걸 아까 방금 아스파라거스 할 때도 들으셨어요. 58번은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스파이럴 커터입니다. 야채를 스프링 모양으로 자를 때 이용하는 게 스파이럴 커터이고요. 59번은 버터 슬라이서인데 요거 앞에서 봤던 거하고 거의 기능이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싹 끌어내면서 버터가 잘려질 때 물론 크림치즈도 버터하고 질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60번은요. 시트팬인데요. 요거는 그냥 시트팬이라고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61번은 요거 만돌린이에요. 근데 다용도 채칼인데 이게 잘려지면 와플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한 도구고요. Mandolin works. It's very simple. You use a handguard while holding the food. You slide the food along the platform toward the blade. To change the thickness of the slice, you adjust the distance between the platform and the blade. You can switch the blades to get different shapes, like julienne or wavy cuts. Now to test these mandolins, we cut up lots and lots and lots of vegetables. We sliced firm potatoes and soft ripe tomatoes. We made julienne cuts with carrots and potatoes, making both fine matchsticks and thicker, larger French fries. Now if a machine claimed it could make other cuts like waffle cuts, we tried that too. And we sliced zucchini lengthwise into planks, cutting them as thinly as possible. 62번은 재료 썰 때 받침으로 쓰는 키친보드예요. 도마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도마는 그냥 편편하지만 여기는 요 안쪽이 조금 내려가서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턱이 너무 깊지는 않아요. 깊으면 손목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 63번은요. 와이어 브러쉬인데 요 솔이 일반 솔보다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릴에 식용유도 같고 동물 기름도 있을 거고 그걸 불을 가하니까 굉장히 검게 굳어 있겠죠. 이런 기름때를 제거할 때 이용하는 게 와이어 브러쉬. 털이 굉장히 빳빳합니다. 그다음에 64번은요. 드럼 그레이터예요. 하드 치즈류라고 되어 있는데 치즈 중에서도 단단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대표적으로 파마산 치즈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단단해서 갈아서 가루로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것이 바로 드럼 그레이터입니다. 자, 65번은요. 샤프닝, 우리 칼 가는 거 배웠습니다. 샤프닝 나이프도 있었고 이번에는 샤프닝 스톤이라고 칼 갈 때 쓰는 돌이고요. 66번은 그레이터입니다. 이거 내면으로 전부 다 다르게 야채를 갈거나 요걸 우리는 채칼이라고 많이 부르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바로 그레이터고요. 67번은 역시 칼 가는 건데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칼날을 여기 넣어서 슥슥 당기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요즘에는 이 67번과 같은 샤프닝 머신이 대부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68번은요. 사과를 외지형으로 쓸 때 외지가 요런 모양입니다. 그죠? 이 슬라이서. 그럼 안에 씨는 이때 이렇게 씨를 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씨만 쏙 파내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68번으로 로스트 커팅 텅스예요. 그럼 우리가 또 영어 공부 진짜 많이 해요. 텅스는 잡는 거다죠. 그럼 로스트 커팅 텅이니까 구운 걸 잡아서 누르면 잘려지나 보다. 그래서 로스트한 고기를 조금 단단해진 고기예요. 물컹물컹한 거는 잘 안 된다는 거죠. 로스팅된 익은 고기를 일정한 두께로 썰 때 로스트 커팅 텅즈를 쓸 수 있다. 그리고 70번은 핸드 블렌더인데 이거는 다 이 브랜드 어떤 브랜드에서 이 이름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름 아실 거고요. 71번은 에그 포처입니다. 이 포처라는 게 뭔가 여기도 달걀을 그냥 포칭한다고 돼 있죠. 이 포칭이라는 거는 수란을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72번 도구는요. 페스트리 백 앤드 노즐 세트인데요. 제과제빵 배운 학생들은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알 거고 한국말로는 짤 주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알 거예요. 자, 73번은요. 뿌띠 페스트리 커넥터라고 하는 겁니다. 반죽을 이런 모양으로 자를 때 쓰는 거죠.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74번 요거는요. 스플레 디쉬가 되겠고요. 그리고 75번도 이게 제과제빵에서 많이 하는 거죠. 페스트리 블렌더입니다. 반죽 재료를 섞을 때 쓰는 거고 76번은 도우 디바이더. 도우가 반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된 반죽은 도우라고 부르고 물처럼 흐르는 거는 배터라고 얘기하는 거 다 알 거예요. 77번도 요거는 이제 머핀을 구울 때 쓰는 팬이고요. 78번은 바게트 빵을 구울 때 쓰는 팬들입니다. 제과제빵 배우면은 정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79번은요. 라지 호텔 팬이라고 하는데 실은 한국에서는 바트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80번, 81번 이런 것들은 대부분 팬 종류고요. 8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자 팬케이크 반죽을 한 개씩 통량으로 놓을 수 있는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팬케이크 베터가 도우보다 묽은 반죽이죠. 물처럼 되는 거 디스펜서예요. 그럼 묽은 반죽을 여기다 넣어서 한 번에 같은 양을 이제 놓게 되면은 팬케이크의 크기가 일정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위해서 쓰는 도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일부 서양 조리 용어에서 기구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계량 기구부터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주차부터는 25명 이하의 수업은 대면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교실에서 만나서 수업하겠네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